자, 이번 시간에는 계통의 임피던스의 계략값에 대한 부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동기기의 단락 전류의 시간적 변화, 그 다음에 대칭분 회로 임피던스,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임피던스에 대한 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 교재에 뭐 설명이 잘 돼 있지만 일단은 이 고장 계산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심도 깊게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한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우리가 뭐 이제 뭐 면접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기사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기술사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했을 때는 일단은 여기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교재 말고 전문 기술 서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른 전문 기술 서적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깊이 있게 이제 해설해 놨는데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별도의 시간 내서 그걸 다시 그쪽 파트에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너무 많은 걸 설명드리다 보면 이 강의가 쭉 늘어지면서 이제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가볍게 기본적인 개념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제가 큰 틀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내가 이거보다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제가 다른 교재에서 심도 깊게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교재에 동기기의 단락 전류의 시간적 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표는요 기본적인 개념만 좀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XD, XD-, XD2-, X2, X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이라는 건 영상성분, 2라는 건 역상성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뭐냐? 이거는 정상분 리액턴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상분 X1. 자, 이 정상분 리액턴스는요 평상시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값이 아니라 단락 사고가 발생이 되면 단락 사고가 발생된 그 순간서부터 요 XD라는 값이 처음에 상당히 작은 값을 가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커져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값으로 갑니다. 얘를 차과도, 과도, 동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단락 순시에 이 리액턴스가 변화되는 건요 정상 성분만 변화가 됩니다. 무슨 성분만 변화가 된다고요? 정상 성분만. 그럼 역상 성분과 영상 성분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X2와 X0는 그거에 대한 값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시정수는 요 차과도, 과도, 동기로 변화되는 요 시간적인 값을 나타내는 시정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딱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발전기, 수차 발전기, 제동건선이 있느냐 없느냐, 터빈 발전기냐, 조상기냐, 용량에 따라서 이 값들이 다 틀려요. 규모에 따라서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시정수가 일반적으로 뒤로 쭉 늘어납니다. 더 길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제는 교재 없는 내용 가지고 다루면 좀 힘들고 여기 아주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우리가 학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리액턴스 성분이 차과도, 과도, 동기의 영역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삼상 단락 전류라는 건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Z1분의 2A다 이렇게 변화가 된 이러한 값을 가진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들어가는 임피던스는 무슨 성분이다. 정상분 임피던스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발전기의 A상의 단자전압은 변화되지 않는 고정값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발전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 발전기 운전되고 있습니다.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여기 이제 부하도 이렇게 걸려 있겠죠. 이렇게 그릴까요? 뭐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부하 전류가 쫙 흐르다가 얘가 순간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쇼트가 딱 발생이 됐습니다. 삼상 단락. 쇼트가 발생이 되면요. 쇼트가 발생된 순간 자, 원래는 이렇게 전류가 부하가 걸려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부하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전류는 부하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분의 뭐 EA 이러한 전류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근데 이 임피던스가 상당히 큰 값을 가져요. 그래서 얘가 어떤 일정한 값, 뭐 100A, 200A, 300A 어떤 전격 전류, 부하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런데
쇼트가 발생이 되면요. 여기 전선이죠. 이게 발전기 권선이죠. 쇼트가 됐으니까 붙어버렸죠. 그러면 이 임피던스가 이 부하가 갖고 있는 이 임피던스에서 이 선로가 갖고 있는 이러한 어떤 아주 상당히 작은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얘가 바뀌게 돼요. 자, 바뀌면서 최초의 단락 사고가 발생이 되면 요 최초에 발생된 차과도 리액턴스, 얘는 상당히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에 보시면 얘가 엄청 작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과도 리액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완전히 커진 동기 리액턴스가 되면서 얘는 변화되지 않는 일정한 값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쇼트가 되면 얘가 작아지기 때문에 요 값이 엄청나게 작아진다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얘가 0에 가까운 값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전류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런데 0은 되지 않습니다. 왜? 계통의 변압기도 있고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리액턴스도 있기 때문에 이 전류가 일반적으로 삼상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의 한 15배에서 한 20배 정도의 크기로 흐릅니다.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쇼트가 발생이 되면 이 고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일정한 크기로 쭉 고장 전류가 처음에 엄청 컸다가 쭉 작아지면서 그 크기로 쭉 지속이 돼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건 뭐냐면 요 값이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발생이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요 값이 임피던스 성분이 거의 이 선로하고 변압기는요.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의 X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 구리잖아요. 동선. 선이기 때문에 저항 성분이 상당히 적고 거의 리액턴스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고장이 발생이 되면 XD2-분의 2A로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XD-의 2A로 갔다가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면 XD의 2A로 갑니다. 자, 리액턴스가 점점점 커지다가 완전히 커져서 그 변화되지 않는 일정한 값으로 갑니다. 걔를 동기 상태라고 하는데 얘가 커졌다라고 하지만 부하가 갖고 있는 얘보다는 상당히 작은 값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리액턴스가 차과도 과도 동기의 영역으로 점점 커지게 되면 고장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임피던스의 리액턴스의 역수잖아요. 얘가 상당히 작은 가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고장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차과도는 이만큼 커졌다가 과도 동기 상태로 가면서 이렇게 고장 전류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장이 발생이 되면 이러한 형태로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직류분이 유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비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요게. 자, 여기에는 이제 직류분이 유기가 이렇게 쫙 되는데 요거는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고요. 다른 교재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거 가지고 몇 시간을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개념이다. 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러한 리액턴스가 변화가 되면서 이 고장 전류가 차과도 과도 동기의 영역으로 간다.